시사타곤의 이봉규입니다. 첫눈이 내린 어제도 어김없이 국민들의 평화 촛불 집회는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 집회는 190만 명이라는 헌정사상 최대 규모로 거의 완벽한 평화 시위의 전범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최씨 일가의 전횡을 그 이전에 막았다면 이런 국정농단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최태민 일가와 박 대통령의 관계를 알고 이미 1990년대에 이들의 관계 단절을 위해서 일명 엔테베 작전까지 펼쳤던 숙모회 이영도 전 회장 모시고 그간에 공개되지 않았던 최태민 일가의 전횡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전적 공개합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촛불 민심이 들끓고 있는 현 시국을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영예 시절부터 가까이에서 지켜본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과의 관계를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영도 전 숙모회 회장 자리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심정이 요즘에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안 좋죠. 안 대통령께서 성공적인 국정 운영하시기를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했는데, 예. 참. 그런데 이영도 회장께서는 이제 박정희 숙모회를 직접 만드신 분으로서 박근혜 영예 당시 시절부터 박근혜 최태민 관계 바로 옆에서 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어렸을 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뭐 어렸을 때부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부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아셨죠? 저는 그 태릉에서 사격 선수로 있을 때는 네. 멀리서 이렇게 저희들이 대통령과 이렇게 영부인을 모셨고, 네. 이제 88년에 그 기념사업회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제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경재단 이사장 하실 때부터 가까워진 사이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까워지신 건 이제 그때부터신데 말하자면 이제 숙모회 회장까지 하시면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영예, 최태민과의 관계를 쭉 이제 뭐라고만 추적하셨을 때 이미 뭐 잘 알고 계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영예 시절도 그렇게 깊숙하게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저희 후임 회장이 선우련 씨라고 그 공보 수석을 10년간 하신 분입니다. 네. 또 말년에는 또 그 박근혜 당시에 그 퍼스트 레이디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많은 얘기를 이제 해 주셨기 때문에 깊은 속사를 알고 있죠, 제가. 그분보다는 이제 선배 되시고 네. 조금 직책이나 뭔가 이제 위이셨으니까 말하자면 보고를 받으셨겠네요. 수행했던 그분의 얘기를 쭉 얘기를 다 이제 만났지. 저는 선임 회장이었고 나이는 저보다 그분이 많았으니까. 그렇습니까? 네. 이제 얘기를 다 나눌 들었다. 때, 얘기를 충분히 들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어렸은 시절부터 다 들은 얘기가 있다. 오늘 뿐만 아니고 또 가족 경호를 했던 경호원들의 얘기도 다 듣고. 거기 이제 숙모회 숙모회 회원이 멤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 내용은 깊이 있는 얘기들을 많이 알고 있죠. 오늘 아시는 대로 쫙 쏟아내 주시길 기대하는데 우선 요거부터 좀 짚을게요. 지난 2007년도에 한나라당 대선 경선 토론에서요. 박근혜 최태민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었는데요. 김명곤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위원회 최태민 씨의 그간 행적에 대해서 맹공을 펼쳤거든요. 그런데 박 대통령은 감싸는 듯한 발언으로 일관했습니다. 당시 영상 화면 보시고 김 회장님의 증언 쭉 이어가겠습니다. 최태민 목사를 언제 처음으로 만났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다음 해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저가 이제 퍼스트레디 역할을 대신하면서 어머니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게 보낼 때인데 많은 그 편지들이 왔습니다. 위로 편지도 오고 격려 편지도 오고 또 전화로도 왔습니다.
그럴 때 제가 봐서 그 내용이 상당히 마음에 와 닿고 저도 또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듣고 싶다 할 경우에는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난 몇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최태민 씨는 그 이름이 한 7개 정도 되고 결혼도 한 6번 정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태민 씨에 대한 이런 경력을 그 당시 알고 있었습니까? 제가 누구를 만나서 그 일을 할 때 뭐 그 사람이 결혼을 몇 번을 했는지 자식이 몇인지 뭐 이름을 몇 번 바꿨는지 그거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목사로 알고 있었습니다. 만날 적에 그 사람의 뭐 그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까지 다 그 보면서 만나지는 않습니다. 뭐 신원 확인하고 그다음에 들어오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일생까지 다 검토를 해갖고 만나지는 않습니다. 자, 2007년 당시에 박근혜 당시 후보의 얘기는 온 국민이 찰떡같이 믿었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의심 가는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닌데 특히 최태민 씨와의 위로 편지, 격려 편지를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거짓말이신가요? 박근혜 대통령? 기억을 못 하셨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상당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사실대로 알려야 될 때도 왔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있죠. 사실대로 알려야 될 때니까 예. 오늘 저 이영도 회장님 모신 것도 우리가 이제 그래서 모신 건데 이제 쭉 숙모회에서 경호원 출신들한테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최태민 씨와의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 처음 만난 겁니까? 편지로 이렇게 만난 게 맞습니까? 아니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지금 뭐 어제도 방송에서 네. 그 박건영 씨 남편 되는 신동욱 씨나 네. 또 그 최태민의 그 아들이 이제 증언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뭐 그 문제는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정확하게 해야 건데. 돼요. 편지로 지금 대통령은 2007년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편지로 위로 차원의 최태민 씨 한 걸 갖다가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데 처음 만난 게 편지로 만난 게 아니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니까 네. 이 회장님이 아시는 대로 오늘 좀 나오신 김에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이제 그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네. 제가 알기로는 네. 그 대통령께서 고3 때에 박근혜 대통령 고3 때. 예, 네. 고3 때에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네. 이제 그 아마 그 이렇게 뇌 훈련하는 그런 뇌 도움, 훈련. 예, 그런 도움을 받은 걸로 저는 그 당시에 그 경호원 가족 경호원들로부터 그런 얘기는 들은 바가 있죠. 그 대통령 가족 경호는 일거수일투족 다 따라다니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박근혜 당시 영예가 고3 때 그러니까 공부에 좀 도움이 되게끔 최태민 씨로 하여금 어떤 그 뭡니까 최면술 같은 거 말씀하시니까 뇌 훈련이란 게 뭡니까? 이제 그 집중력을 높이는 집중력. 훈련. 이제 그렇게 해야지 그게 최면술하고는 조금 좀 다른 다릅니까? 얘기고요. 집중력 높이기 위한 어떤 거를 최태민 씨한테 이제 공부할 때 집중력 키우기 위해서 이제 그런 내 집중 요즘 내 훈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가정교사 비슷하게 뭐 오랜 것은 아니고 잠깐 그렇게 접촉을 했는데 그 최태민 씨에 대한 소문이 안 좋으니까 네. 그 진로는 못 들어오게 한 걸로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문이 안 좋다는 건 무슨 소문입니까? 최태민 씨 최태민 씨의 개인의 예. 소문입니까? 아니면 아니, 박근혜 이제 대통령과의 어떤 무슨 안 좋은 소문이라는 겁니까? 최태민 씨와 박근혜 대통령 당시 영예 시절에 뭔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차원이 고3 아니고. 때에 이제 소녀인 이제 그 박근혜 씨에 대한 그런 내 훈련, 집중 훈련에 대해 가지고 최태민 씨가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모습이 곱게 보이지 않았다 하는 그런 보고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유경수 여사님 생존에 계실 때에 네. 출입 못하게 한 걸로. 그래서 첫 만남은 아마 그 시기가 그 경호원들의 정언이 옳다면은 네. 그렇게 만난
시기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걸 종합해 보면 첫 만남은 유경수 여사가 최태민 씨를 뇌훈련시키는 어떤 트레이닝 코치로 박근혜 이 당시 영예에게 이렇게 붙여줬다 이런 얘기인 거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붙여줬다는 얘기는 표현이 좀 그렇고 아니, 학습 부모니까.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획에서. 내 훈련을 좀 시키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기대는 뭐 어머니로서 할 수 있죠. 아, 그렇죠. 예? 근데 요즘도 뇌훈련이란 말이 생소한데 그 당시에 예. 박근혜 영예가 고3 때면 상당히 옛날인데 그때 뇌훈련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뇌훈련을 하나요? 최태민 씨가? 저는 그것까지 깊이는 모릅니다. 다만 뭐 혹시 들으신 거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다 하는 그까지가 저는 당시 가족 경호원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고 네. 또 그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기 거북하지만은 진실에 접근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네. 그 뭔가 좀 알고는 계시는데 네. 이제 생방송이라서 지금 더 말씀하시기가 곤란. 아니요, 뭐 그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생방이고 아니고 뭐가 네.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네. 유경수 여사가 그러면 이상하다. 뇌훈련으로 집중훈련으로 최태민 씨를 말하자면 가정교사로 투입시켰는데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쫓겨내다시피 했다는 겁니까 지금? 예, 아마 출입을 금지시켰다는 예, 거. 금지시키는 걸로 그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명확하게. 그냥 아마 잠깐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인데 좀 네. 말이 너무 많이 이렇게 와전된 거 아닌가. 그 뒤에 뭐 네. 편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단 거짓으로 판명이 되는 거네요. 그 경호원의 증언에 따르면 그렇죠. 그 전에 고3 때부터 최태민 씨를 뇌훈련 받는 가정교사 비슷한 선생으로 만났는데 뭐 나중에 격려 차원에서 유경수 여사 돌아가신 다음에 위로 편지 받고 만났다는 건 이건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판명되는 순간이네요. 그건 모르죠. 뭐 대통령께서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니 뭐, 가정교사를 예. 기억 못 합니까? 내 집중 훈련을 가정 받았는데. 뭐 글쎄요. 뭐 얼마나 몇 번이나 했는지는 저는 모르니까 뭐 잠깐 이렇게 거쳐간 사람일 수도 있죠. 어느 뭐 엄마가 자식 공부시키는데 뭐 집중도 아니, 높이기 그럼, 위해서 아니, 볼 지금 수 저, 있죠. 우리가 이영도 회장님, 네. 숙모 회장님을 모신 것도 네. 지금 국민들은 머릿속이 혼란하다 못해 패닉 상태예요. 네. 이거 뭔가 정리가 안 되거든요. 네. 이거 터지고 저거 터지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자, 이럴 때 국민들이라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그러면 문제 한번- 오늘 저 우리 네. 회장님이 네. 이런 거 좀 뭐 사실에 좀 접근을 해 주셔서 국민들을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저도 뭐 책임감도 있으시지 저도 않으세요? 이제 그 네. 문제 때문에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좀 말씀하시기 예, 불편하시더라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저 자, 나라를 우리가- 정상화시키려는 예, 예. 일념으로 국민의 지금 분노는 네. 그야말로 우리 건국 이래에 가장 불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적이 없었죠. 예. 그 분노 속을 들여다보면은 네. 우리 국민들 머리는 정말 복잡해요. 뭐 이런 얘기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머리가 쓰레기통이 됐거든요. 네.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그 원인이 1차 원인이 이제 예. 최태민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원인을 네. 정확하게 알면은 네. 이해도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애정도 생길 수 있고 또 용서도 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뭐냐. 네.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네. 저는 이거를 65년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65년 역사. 예, 그렇죠. 그러니까 65년간의 역사다.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태어나셔가지고 적어도 2016년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네. 저를 이걸 3단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거든요. 첫 대에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쭉 생활을 하시고 박 대통령 돌아가시는 1979년까지를 일부로 보고 네. 그 다음에 최태민 시대를 2부로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네. 1980년부터 최태민이 사망하기 죽기까지 전까지. 네. 적어도 94년까지. 그때는 최태민의 영향력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다. 그때는 대통령 아니었지만.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세 세 번째가 번째는 네. 최순실의 시대입니다.
최태민 씨 아버지 돌아가고. 최태민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적어도 22년간의 최순실의 문제. 최순실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 자, 예. 그러면 예. 일부로 돌아가서 그렇죠. 일부는 박정희 대통령 생전에 예. 그렇죠? 영예 예. 시절에 예. 최태민과의 관계가 고3 때부터 이제 이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문제는 네. 그때는 뭐 어떤 특별한 영향력이 없었고 네. 적어도 이제 그 이후에 퍼스트 레이디를 할 때에 네. 대통령께 고통을 많이 주셨지요. 따님께서. 당시 영예가 그렇죠. 대통령한테 고통을 주었어요? 예. 뭘로 고통을 줬습니까? 최태민이하고 좋지 않은 이런 얘기들이 보고가 들어오니까 네. 엄마 없이 키우는 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상당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죠. 그 부분에 아니, 대해서는 엄마 없이 키우다니요. 유경수 여사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자리를 그 다음에, 빈자리를 예. 채우니까 네. 어머니 없는 빈자리에 그 따님의 모습을 보는데 뒤숭숭한 얘기들이 비서실을 통해서나 중정을 통해서 보고 들으면 괴롭죠. 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가 많지만은 대통령께서 선우 비서관을 불러서 당부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최태민을 다시 못 만나게 하라. 뭐 거시하라 이런 얘기는 맞지 않고요. 네. 제가 비망록을 본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는 못 만나게 하고 해당 그 구국봉사단이고 뭐고 다 해체를 하라 하는데 네. 일부만 변경을 하고 최태민은 못 만나게 대통령께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선우 비서관이 수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계속 나타났죠. 근데 이제 못 만나게 한 거가 예. 그때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못 만나게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때 당시 영예가 아버지한테 다시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막 대들고 싸우고 막 이랬다고 그래요. 저희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증언이 나온 적이 있어요.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습니다. 자, 예, 그러면 예. 왜 싸웠을까요? 아버지 그 무소불위의 그 대통령한테 왜 딸인 영예가 대들었을까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뭐 65년을 얘기를 했던 부분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곧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픈 대통령께서 그 딸을 이기지 못하거든요. 이제 뭐 가슴앓이를 합니다. 그런 사연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번에 그 얘기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걸로. 다음번 하시면 예. 안 되죠. 지금 온 국민이 한 시간이 괴로운데 네, 그렇죠. 뭔가 진실이 나와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다음번 하지 마시고 저한테도- 신고회 회장님이신데 저한테도 정리할 기회를 주시면은 될 겁니다. 뭔가 그러면은 예. 사연이 있죠. 사연이라는 거는 가족의 사연이라는 걸로 제가 얼핏 들리는데 예, 예,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의 어떤 사연이라고 들리는데 예. 그거는 어떤 사연입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출생과 관련된 사연입니까? 아니면 뭐 무슨 그런 대통령께서 네. 딸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 상해하시면서 그 가슴을 그대로 담고 돌아가셨으니까 네. 적어도 박 대통령께서는 아픈 부분이고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 이 정도만 하고 아니 지금 좀 말씀 나오신 김에 제가 네. 또 증언을 들으면 요즘 여기저기서 증언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당시 영예 시절에 박근혜 영예가 동생 둘을 그러니까 박근영과 박지만을 네. 그렇게 말하자면 호되게 뭐 구박이라고까지 뭐가 하여튼 그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렸을부터. 그건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최태민과의 사이 관계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전서부터. 이제 그 성격의 차이인데요. 네. 대통령께서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경호원을 잃어버리면 울고 찾아다니는 타입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예. 이제 뭐 저는 정언을 통해서 듣는 건데 예. 그 또 박근영 씨는 예. 경호원을 따돌리고 도망을 가버리는 그런 예. 성격이 극과 극이죠. 예. 그래서 놀러 다니고 성격이 다르다고 예. 그렇게 싸우고 그랬나요? 이제 싸운다는 것이야 뭐 우리도 클 때 싸우는 거니까 굳이 뭐 특별히 싸운다 나쁘게 볼 이렇게 일도 아니고. 예 아니고 성격이 그렇게 달랐다. 그리고 또 둘째 동생은 그 박근영 씨는 공부를 또 그 와중에 잘해서 경기여중 경기여고 서울대학을 네. 나오니까 부모님한테 자랑스럽죠. 아니 근데 그런 걸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영도 회장님 뭔가를 알고 계시는데 네. 지금 이제 그런 쪽으로 쓱 이렇게 뭐랄까
좀 겁을 드시고 약간 피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는 분명히 네. 뭔가 비밀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예. 가족의 비밀이. 분명히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서 뭔 비밀이 있어서 딸인데도 아버지가 꼼짝 못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뭐 그런 꼼짝을- 말씀을 하셨는데. 꼼짝을 못 했겠습니까? 그건 조금. 제가 오버하는 예, 겁니까? 그렇죠. 그래, 아이고, 왜 아버지가 딸한테 꼼짝을 못 합니까? 딸을 못 이기는 거죠. 우리 딸한테는 못 나 못 이긴다는 이겨요. 게. 우리 딸이 애미기면 그 내가 정도? 어떻게 얘기해요? 그거 다 어느 집이나 다 그래요. 어느 집이나 다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싸우고 아니, 이러지는 대들고가 아니고 않는데요. 딸이 애를 미기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엄마 통해서 야, 쟤 이러니까 이렇게 좀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유경수 여사님이 빈자리가 생겼으니까 대통령께서도 괴로우셨겠죠. 자,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알겠습니다. 네. 예. 또 다른 거. 아니 여쭤보세요. 최태민 씨와 이제 결국 박근혜 영예가 고3 때 이제 뇌훈련 코치로 들어온 건데 그때부터. 근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유경수 여사는 뇌 집중 훈련을 받게 해놓고 나중에는 못 들어오게 막았을까요? 그 저는 시간이 아주 얼마 안 된 걸로 압니다. 얼마나 접촉했는지는 깊이는 모르나 그걸 출입 안 시키는 게 옳겠다라고 해서 바로 정리한 걸로 아니 알거든요. 그러고서는 박정희 대통령도 아까 뭐 거세까지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박정희 대통령도 상당히 그 격앙돼 가지고 그건 뭐 여러 가지 증언에서 나옵니다. 예. 뭐 최태민 씨를 말하자면 영예 옆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단절시켜라 이런 조치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는 당시 너 왜 그랬냐 이거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최태민 씨와 박근혜 영예와의 관계를 단절을 시키려고 그렇게 일국의 대통령이 펄펄 뛰고 정도원 의원도 그거 비슷한 거 관해서 또 증언도 했었고. 그거는 네. 적어도 대통령께서 국정에서 뭐 기업체에서 돈 받았다, 또 이권 개입했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오면서 소위 중앙정보부장이 그걸 서류를 들여미니까 대통령께서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은 예. 사법 처리하면 되죠. 사법 예를 들어서- 처리했죠. 사법 처리하면 되는데 예. 왜 딸인 영애와 예. 못 만나게 하라는 거 멀리 떨어져 단절을 시키는 거하고 비리하고는 그렇게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형무소에 넣으면 되는 거고. 근데 왜 딸을 그렇게 못 만나게 했냐 이거죠. 그 문제는 네. 적어도 그 사람 만나가지고 딸의 명예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이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문제가 생기고, 단체 운영에서도 그렇고, 네.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생기니까, 네. 그 뭐 내가 아버지라도 그거 좋겠습니까? 그래서 선우 비서관한테 그런 각별한 네. 당부를 하시는 거죠. 아니 이제 그 인터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예? 당시 영애가 최태민 씨를 만나면 예. 뭐 방에서 뭘 하는지 나오지를 않더라. 뭐 이런 인터뷰도 나왔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그 의미는 얘기에 뭡니까? 대해서 가지고 네. 실제로 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아. 들어놓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군요. 그런 문제까지를 네.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아하, 예. 지금 이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뭐 과거가 없는 오늘 현실은 없습니다만은 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뭐 지금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지금 뭐 40년 전 얘기를 그렇게 아니 물고 늘리겠어요. 과거를 알아야 네, 좋죠. 현실을 네. 알고요. 그럼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미래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근데 과거를 그냥 묻고 가자. 근데 이봉규 개인사는 묻고 갈 수 있지만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온 나라가 이렇게 뒤집혀졌는데 과거를 묻자. 이건 너무 승모의 전 회장님이셔서 너무 그 감싸시는 거 아닙니까? 22년 전에 그 양반 세상 사람 아니거든요. 최태민 씨. 예. 예. 그러니 지금 그 사람 깨워놓고 물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아니 근데 그때 승모의 회원들이 예. 대통령 가족의 경호원들이 다 승모의 회원들 아니에요. 네, 그 회원들을 그분들한테 많이 다 있었죠. 얘기를 네. 들었고 보고를 받으셨으면 예. 머릿속에 쫙 지금 계시는데 예. 계실 텐데 네. 그죠? 아 그런데 이거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두원 의원이요. 예.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2007년 한 인터뷰에서 얘기합니다.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를 낱낱이 밝히면 온 국민이 경악할 것이다. 며칠 밥을 못 먹을 것이다. 며칠 밥을 못 먹을 것이다. 이런 얘기 말을 했습니다. 확실히. 그다음에 김종필 전 총리도 이런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해요. 박근혜 당시 영예가 최태민한 반 미친놈과 친해서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말도 안 듣고 최태민 말만 들었다. 이런 주장을 JPK에서도 하셨고, 이걸 그럼 가까이서 보셨으니까 박근혜, 최태민 이 두 사람의 관계 전 어떻게 최태민도 해석을 해야 됩니까? 만난 사람이고, 그러니까 만나셨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만난 제가. 사람이고 네. 대통령께 네. 그 당시 유경재단 이사장 하실 때 직접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 뭐라고 하셨습니까? 최태민을 안 만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뒤숭숭한 소문이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얘기 안 했겠습니까? 아, 그때 저 대통령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90년 11월 1일하고 11월 3일 날 제가 단 둘이 앉아서 한 4시간 얘기했습니다. 아, 예. 90년대.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런 소문이 있으니 네. 내가 이거 만나가지고 되겠느냐? 내가 안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부터 그랬었어요? 아우, 그러면요.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께 제가 못 드릴 얘기가 뭐 있습니까? 네. 또 이렇게 좋지 않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다 아끼고 우리 유경수 여사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께 얼마나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얘기 안 했겠습니까? 예. 근데 안 만나겠다고 그때 당시 그러셨어요? 아유, 그러면요. 약속받았죠. 그리고서는 또 만나셨잖아요. 그럼 모르죠. 왜냐? 그 뒤에. 아니, 4년 만나셨다는 뒤에, 얘기가. 아니, 또- 4년 예. 뒤에 그 최태민은 세상 사람이 아닌데요. 4년 전에. 근데요. 4년 뒤에. 94년도에 아니, 이제 최태민 예. 씨가 사망할 때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 아니었죠. 예. 3개월 동안 이것도 증언에 나온 겁니다. 3개월 동안 저 연락이 없다. 그분이 연락이 3개월 동안 없는데 뭔가 알아봐라. 뭐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최태민 씨가 사망 신고가 몇 달 늦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망 사실을 알았대요. 그러면 3개월 이전에는 최소한 전화 통화라든가 연락을 하고 살았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서운한 헤어져도 거는. 네. 무슨 거래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진행했던 일도 있으니까 묻고. 저는 이 최태민 씨에 대해서 편들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네. 네. 이런 개인적인 사생활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만은 예. 본인이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해야 그 문제를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이제 짚어서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생각할 때 조만간 뭔가 또 다음 주 내래도 뭐가 터질 예, 것 뭐 또 세상에 뭐 또 얘기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런데 나오겠죠. 요건 어때요? 지금 최태민 씨가 아까도 이제 그 뇌훈련 얘기 하셨는데 네. 박근혜 영예가 당시 네. 유경수의 추천으로 최태민한테 뇌훈련을 받았는데 네. 최면술 네. 이게 이제 최태민의 최면술은 계속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제가 이제 저 발칙한 상상입니다만 뇌훈련이라는 게 어떤 뭐 최면술을 이렇게 뭐 저 최태민 씨가 계룡산에서 최면술 훈련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네. 최면술로 훈련을 한 건, 최면술에 관련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4시간을 네. 딱 둘이 앉아가지고 심도 있게 그 최태민 씨하고 얘기한 일이 있거든요. 주로 전 들었어요. 네. 들었는데 그 사람한테 무슨 저도 내공이 있는데 네. 최태민 씨를 봐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네. 특별하다든가 뭐 신통력이 있다든가 뭐 이런 점 하나도 못 느꼈습니다. 이용도 전 회장한테는 최면술을 쓸 이유가 없었는지 모르죠. 그럴 수도 있겠죠. 최면술 쓸 목적이 있어야 쓰는 거고, 그리고 최면술도 이렇게 넣어서 받는 사람이 있고, 최면술을 안만 써도 안 받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당연하죠, 그건요. 당연하죠. 들으신 거 없습니까? 예? 그건 뭐, 시범으로 보인 적도 있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시범을 보이니까. 유교사 앞에서 아니요, 유교사 앞에. 누가 앞에서 시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 비서관들 얘기가. 예. 이제 그 최면술 시범을 보였는데. 네.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가니까 이 네. 사람은 머리가 나빠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뭐 한바탕 소동이 났다는 얘기 정도는 들었죠. 하여튼, 그리고 이것도 최태민 묘지하고 예.
박정희 전 대통령 별장하고 가깝고 네. 그다음에 유경수 여사가 자주 가던 그 사찰 예. 여기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최태민 묘지, 박정희 대통령 별장, 유경수 여사 같이 자주 가던 사찰 이 거리가 가깝다 이러면 뭔가 이게 뭔가 그 주술적 관계, 뭐 종교적 이런 냄새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을까요? 그건 코미디고요. 아, 그건 아니죠. 예. 명당에 양지 바른 곳에 보통 네. 보면 양지 바른 쪽에 이렇게 뭐 대통령 뭐 별장 뭐 비슷하게 저는 뭐 어쩌다가 뭐 몇 번이나 가서 쉬셨는지는 모르겠고요. 네. 사찰이라는 건 그 당시에 다 뭐 공도 들이고 누구라도 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뭐 꼭 그 문제를 네. 저는 뭐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오늘 지금 핫한 뉴스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인데 오늘 뭐 실시간 검색어 1위 하고 있습니다.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 정국 관련해서 요즘 굉장히 몸을 아끼신다고 그럴까 말을 아끼시고 있는데 자신은 최태민도 몰랐고 최순실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런데 오늘 차은택의 변호인이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실장이 같이 있는 데서 만난 적이 있다. 이게 폭로를 했어요. 네. 김기춘 실장이 최순실도 모르고 최태민도 몰랐다는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먼저 김기춘 그 실장의 고민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5.16 장학회 장학금 수혜자입니다. 그 어려운 집에서 공부해서 네. 검사가 돼서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모십니다. 그리고 따님인 그 박근혜 대통령까지 모시는 것이 9번의 대통령을 모시는 그러니까요. 분이죠. 네. 그러면 이분이 이 세상의 정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네. 가정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누가 이 양반이 가정적으로 어려워요? 그 뭐 아들이 좀 김기춘 어려우면 실장. 뭐 아들이. 개인적인 건 그렇고요. 네. 아니 네. 그러니 본인이 이런 자리에 머무는 것보다 자식 돌보고 그 나이도 있고 쉬고 싶을 텐데 네. 이 사달이 났을 때에 저는 명확하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경재단 문제 났을 때에 김기춘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재단 문제 때문에 네. 그 당시 박근영 씨가 전화하고 또 상의하고 관심 가지고 했으니까 최태민 씨나 최순실 씨에 대해서 몰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지금 다 관심 가지고 마음 상해하시고 네. 어려워하시면서 얼마나 그 심정이 어려웠을까. 저는 오히려 그런 김기춘 실장을 이해하고 싶은데요. 아, 지금 거짓말을 김기춘 실장이 하고 계셔도 그 네? 심정은 이해한다 이런. 아유, 그러면요. 그럼 우리가 거짓말을 하시고 그렇게 계시다는 뭐 말씀이시죠? 거짓말 표현보다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실까 그렇게 이해하려 하죠.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이 하여튼 최태민과 최순실을 몰랐다는 건 거짓말로 보시는 거죠. 그러나 마음은 이해한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뭐 거짓말보다는 네. 뭐 거짓말 표현보다는 참 얼마나 답답하실까. 애둘러 예, 그냥. 그게 좀 네. 아름다운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름다운 표현으로 지금 아름다운 표현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세상은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겠습니까? 이 국민의 분노에 의해서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네. 가는 길 가잖아요. 이 마당에 무슨 정치인이 끼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집회하는 데 와서 숟가락 놓고 앉아갖고 국회의원들이 떠들고 해요. 자기는 국회에서 나라 일이나 살피지. 아까 이 회장님은 1부, 2부, 3부로 말씀하셨는데 1부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셨을 때 영해 시절에 예. 어떤 돌아가시기 전까지 1부. 2부는 그러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예. 영해와 최태민과의 관계가 2부 아닙니까? 그때는 완전히 장악한 겁니까, 예, 그럼? 최태민의 시대죠. 최태민의 시대. 그러니까 방해하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니까 네. 최태민 씨가 완전히 당시 박근혜의 영해를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는 뭐 거예요? 장악하는 표현은 적당치 않지만은. 아니, 미국 보고서에도 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네, 제가 이제 표현한 겁니다. 네. 그건 이제 뭐냐 하면은 박근혜 씨를 대통령 만들겠다. 아, 그 대통령.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예언을 했습니다. 최태민이? 앞으로. 그럼요. 그래서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 봉사단을 네. 건화봉사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전국 조직을 하죠. 그때 그 내용을 네, 제가 그렇죠. 예. 알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당도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꿈을 펼치고 있다가 네. 그 양반이 이제 2부에 들어서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뭡니까? 자, 영남대학 가서 사고 쳤죠. 그렇죠. 그 최태민 씨 그 4인방, 거기도 4인방이 나와요. 네. 4인방 바람에 결국은 이사장 갔다가 이사됐다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임하고 네. 나오고 유경재단에서도 최태민, 최순실이가 농단을 한다 해서 노사분규가 안 하고 네. 뒤집어졌다가 결국 90년도에 네. 숙모회가 어린이 회가는 최태민이 아방궁이 아니니 내놔라. 아, 예.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네. 이렇게 돼서 결국은 떠나면서 박근혜 이사장도 사임을 하는 그런 네. 경우를 당할 때까지가 보면은 최태민 씨는 항상 어디에 가면 뭡니까 이거 사고만 쳤죠. 그런데 저는 왜 아버지 때도 애를 먹였고 그 이후에도 이러는 그 최태민 씨가 왜 적어도 아버지 박근혜 돌아가신 씨한테 다음에도 존재해야 그 되느냐 영향이 하는 있었을까요? 거를 제가 지금 대통령께 따졌을 거 아닙니까? 네, 따졌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 말씀하세요? 네. 뭐 깊은 내용이야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네. 나는 그때 들은 다시는 거는? 안 만나겠다 하는 약속은 하셨습니다. 그때. 근데 그 시점은 이미 당하실 대로 다 당하신 다 전행을 아마 본인도 휘둘러 느끼셨죠. 당하죠. 아니 왜냐하면 그때. 예. 지금 또 증언이 나오는 게 예. 최태민 씨 집에 예. 얼마나 그 말하자면 그 비리로 했는지 그 금고가 아니라 비밀의 방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비밀의 방에 뭐 저 금괴 그다음에 각종 무슨 뭐 채권 같은 거 그다음에 현금 이런 게 그냥 금은보화 이게 방에 쫙 있는데 거기 최태민 씨와 박근혜 당시 영예가 대통령 전이죠. 거기 두 분이 거기 들어가서 뭐 밀담을 나누시고 거기 들어가서서 만나시고 그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돈에 대한 그 출처에 대해 가지고 네.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그 설이 많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제기했던 업무는 유금수 여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주 돈을 가지고 추모회라는 재단법을 만들어서 장학금 줬습니다. 그 다음에 박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에 예.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몰라요. 미스테리거든요. 예. 그 다음에 88년도에도 기념사업회 만들어갖고 대국민 이렇게 모금운동 했습니다. 네. 신문기사 있거든요. 자, 이제 그런 돈에 대한 행방도 좀 그렇고. 아니 그 돈 얘기는 이제 뭐 그렇게 네. 저렇게 나오는데 아니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 최태민의 의붓 아들이 조순재 씨라고 예, 있죠. 예. 조순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태민이 사흘에 한 번은 박근혜 영애 집에 찾아왔는데 단둘이 독대하는 경우가 많았고 둘이 들어갔다 하면 나오지 않았다. 둘이 들어갔다 하면 나오지 않았다. 그 비밀의 방에요. 네. 이런 주장을 조순재 씨가 했는데 그리고 또 있어요. 최순실 씨 이복 오빠 최재석 씨 아시죠? 예. 예. 뭐 숙모회 회장님이시니까 다 아시지. 당시 최태민 자택에는 별도의 내실로 향하는 비밀 통로가 있었고 박근혜 영예는 자택을 방문할 때마다 최태민과 함께 내실에 들어가 둘이서만 머물렀다. 그 내실엔 금은보화와 현찰, 땅 문서 등이 가득한 아지트였다. 역삼동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역삼동 최태민 집 제가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요. 그 말씀해 집- 주세요. 예. 제가 제 사무실이 창문을 딱 열면은 최태민 씨 창문이 딱 보이는 그 자리에 길 건너편에 제가 아, 있었습니다. 역삼동. 그럼요. 예, 예. 아, 예. 거기서 제가 3년 그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 집 구조도 제가 대충 아는데. 아, 최태민 씨 집 구조? 예. 예. 그러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셨을 수도 있겠죠. 그 뭐 그때 아니, 임선희도 오셨다고 지금 임선희도 같이 살았으니까. 아, 증언을 하신 거예요? 의붓 아들인 저 조순재가 예. 증언했고, 그 다음에 최순실 이복 오빠인 최재석 씨도 이런 증언을 했고.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예. 그 저한테 들으신 게 아시고 있어요? 싶은 것은 예. 그 방에서 뭘 했느냐고 무슨 아니, 그 방에서 뭘 했는지 뭐 아무도 모르겠죠. 둘이만 예. 들어가셨다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다른 게 예. 안 만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그 이후일 수 있어요. 그 이후일 수 있다. 시점을 아니 모른다. 시점이 네. 그러니까 90년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는 막 그런 관계보다는 아마
그 당시에 생활을 보시면 공부하시고 뭐 이렇게 뭐 수필 쓰시고 이러면서 수양하면서 뭐 여러 가지 글도 많이 쓰셨는데 네. 나쁘게 생각하면 아니었고 또 좋게 생각하면 끝이 없는데 죽고 없는 그 사람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그 관계가 이제 본인이 언젠가 말씀하시는 기회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본인이 예,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실 거다. 예. 저 기회가 있을 거고. 쭉 지켜보신 그 박근혜 대통령의 성품으로는 예. 지금 온 국민이 촛불해도 버티고 계시지만 조만간에 뭔가 털어놓으실 거다 이렇게 예. 보시는군요. 저는 왜 대통령이 어려우시냐.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특별하신 분이었고 특별한 교육을 받고 지금 정말 국민의 지지하에 대통령이 됐다가 네. 지금 이 국민의 분노 앞에 섰습니다. 네. 본인이 반성도 있으시겠죠. 지금 이 앞에서 이미 결론은 국민의 분노 앞에서 사임을 하느냐 적어도 탄핵을 받느냐 하는 시점에 있는데 이제 말씀하실 때가 됐죠. 최순실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분노에 의한 것의 원인이 지금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말씀 안 하시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가 얼마 안 남았다는 5천만 모든 국민이 감시자가 되고 정보 제공자가 되고 네. 제보자가 되고 모든 언론이 쫓고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 다 나옵니다. 다 나온다. 예,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나온 거 말고도 이제 앞으로 나올 게 많다고 이렇게 물론 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그런 뭐 건개다 뭐다 하는 얘기들이 돈에 대한 출처가 뭔가 잘못된 돈이라면 국가에서 환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도 걸려가지고 있고 네. 또 최순실이가 농단한 이 건에 대해 갖고 얼마나 많은 개입을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나 특검 통해서 이제 나올 나올 것이고 거다. 예. 그러면 그거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전 국민이 이렇게 분노한 적이 역사상 있습니까? 이제 우리 이영도 회장님은 이제 숙모회 전 회장님으로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유경수 여사, 박근혜 대통령, 박근영 여사, 신동욱 총재까지 박지만까지 잘 아시는 분으로서 이 사태에 마음이 아프실 텐데 네. 대통령한테 영상 편지 한번 뭐 어떤 부탁의 말씀이라도 나오신 김에 한 말씀 해주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카메라 보시고요. 네, 대통령 요쪽 카메라 보시죠. 대통령님 참 오랜만입니다. 제가 89년도에 편지를 보낼 때는 대통령님께서 저 편지를 그 건화보에 공개를 하셨고 90년에 제가 편지는 이렇게 백에 넣어드리면서 서로 가슴에 묻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영상 편지를 보냅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십니까? 어려우실 텐데 오늘 저녁에라도 두 동생 한번 부르시죠. 국민들도 지쳐 있거든요. 한번 동생하고 대화도 나누시고 국민 앞에 답답하신 심정을 다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 국민들이 슬기롭습니다. 대통령 도우시려고 할 것입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부디 기운 내시고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마음 상하시더라도 우리 국민 앞에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영도 회장님도 돕고 국민도 도울 텐데 네. 근데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여운이 남네요. 네, 하여튼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영도 전 승모회 회장과 자세한 얘기 나눴고요. 태릉에서 사격 선수로 있을 때는 네. 멀리서 이렇게 저희들이 대통령과 이렇게 영부인을 모셨고 네. 이제 88년에 그 기념사업회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제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경재단 이사장 하실 때부터 가까워진 사이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까워지신 건 이제 그때부터신데 말하자면 이제 숙모회 회장까지 하시면 그 네. 이제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영의 최태민과의 관계를 쭉 이제
뭐라고만 추적하셨을 때, 이미 뭐 잘 알고 계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영예 시절도 그러니까 깊숙하게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저희 후임 네. 회장이 선우련 씨라고 아. 그 공보 수석을 10년간 하신 분입니다. 네. 또 말년에는 또 그 박근혜 당시에 그 퍼스트 레이디를 수행했기 때문에 아.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많은 얘기를 이제 해 주셨기 때문에 깊은 속사를 알고 있죠, 제가. 그분보다는 이제 선배 되시고, 네. 조금 직책이나 뭔가 이제 위이셨으니까 말하자면 보고를 받으셨겠네요. 수행했던 그분의 얘기를 쭉 얘기를 다 이제 저는 만났지. 선임 회장이었고 나이는 저보다 그분이 많았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얘기를 다 나눌 들었다? 때, 예, 얘기를 충분히 들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어렸은 시절부터 다 들은 얘기가 있다. 오늘 뿐만 아니고 또 가족 경호를 했던 경호원들의 얘기도 다 듣고 거기 이제 숙모의 숙모의 회원이 멤버들이잖아요. 다 그분들이. 그래서 예. 그 내용은 깊이 있는 얘기들을 많이 알고 있죠. 뭐 오늘 아시는 대로 쫙 쏟아내 주실 기대하는데요. 우선 요거부터 좀 짚을게요. 지난 2007년도에 한나라당 대선 경선 토론에서요. 박근혜 최태민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었는데요. 김명곤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위원회 최태민 씨의 그간 행적에 대해서 맹공을 펼쳤거든요. 그런데 박 대통령은 감싸는 듯한 발언을 일관했습니다. 당시 영상 화면 보시고 김 회장님의 증언 쭉 이어가겠습니다. 최태민 목사를 언제 처음으로 만났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다음 해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저가 이제 퍼스트레디 역할을 대신하면서 어머니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굉장히 그 바쁘게 보낼 때인데 많은 그 편지들이 왔습니다. 위로 편지도 오고 격려 편지도 오고 또 전화로도 왔습니다. 그럴 때 제가 봐서 그 내용이 상당히 마음에 와 닿고 저도 또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듣고 싶다 할 경우에는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난 몇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최태민 씨는 그 이름이 한 7개 정도 되고 결혼도 한 6번 정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태민 씨에 대한 이런 경력을 그 당시 알고 있었습니까? 제가 누구를 만나서 그 일을 할 때 뭐 그 사람이 결혼을 몇 번을 했는지 자식이 몇인지 뭐 이름을 몇 번 바꿨는지 그거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목사로 알고 있었습니다. 만날 적에 그 사람의 뭐 그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까지 다 그 보면서 만나지는 않습니다. 뭐 신원 확인하고 그다음에 들어오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일생까지 다 검토를 해갖고 만나지는 않습니다. 자, 2007년 당시에 박근혜 당시 후보의 얘기는 온 국민이 찰떡같이 믿었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의심 가는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닌데 특히 최태민 씨와의 위로 편지, 격려 편지를 받고 사건의 이봉규입니다. 첫눈이 내린 어제도 어김없이 국민들의 평화 촛불 집회는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 집회는 190만 명이라는 헌정사상 최대 규모로 거의 완벽한 평화 시위의 전범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최 씨 일가의 전횡을 그 이전에 막았다면 이런 국정농단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최태민 일가와 박 대통령의 관계를 알고 이미 1990년대에 이들의 관계 단절을 위해서 일명 엔테베 작전까지 펼쳤던 숙모회 이영도 전 회장 모시고 그간에 공개되지 않았던 최태민 일가의 전횡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전적 공개합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촛불 민심이 들끓고 있는 현 시국을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영예 시절부터 가까이에서 지켜본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과의 관계를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영도 전 숙모회 회장 자리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심정이 요즘에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안 좋죠. 안 좋죠. 대통령께서 성공적인 국정 운영하시기를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했는데, 예. 예. 참. 그런데 이영도 회장께서는 이제 박정희 숙모회를 직접 만드신 분으로서 박근혜 영해 당시 시절부터 박근혜 최태민 관계 바로 옆에서 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어렸을 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뭐 어렸을 때부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부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아셨죠? 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박근혜 당시 영예가 고3 때 그러니까 공부에 좀 도움이 되게끔 최태민 씨로 하여금 어떤 뭡니까? 최면술 같은 거 말씀하시니까 뇌 훈련이란 게 뭡니까? 이제 그 집중력을 높이는 집중력. 훈련. 이제 그렇게 해야지 그게 최면술하고는 조금 좀 다른 다릅니까? 얘기고요. 집중력 높이기 위한 어떤 거를 네. 최태민 씨한테 이제 공부할 때 집중력 키우기 위해서 이제 그런 내 집중 요즘 내 훈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가정교사 비슷하게 뭐 오랜 것은 아니고 잠깐 그렇게 접촉을 했는데 그 최태민 씨에 대한 소문이 안 좋으니까 네. 그 진로는 못 들어오게 한 걸로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문이 안 좋다는 건 무슨 소문입니까? 최태민 씨 최태민 씨의 개인의 예. 소문입니까? 아니면 아, 박근혜 이제- 대통령과의 어떤 무슨 안 좋은 소문이라는 겁니까? 최태민 씨와 박근혜 대통령 당시 영예 시절에 뭔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차원이 고3 아니고. 때에 이제 소녀인 이제 그 박근혜 씨에 대한 그런 내 훈련, 집중 훈련에 대해 가지고 최태민 씨가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모습이 곱게 보이지 않았다 하는 그런 보고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유경수 여사님 생존에 계실 때에 네. 출입 못하게 한 걸로. 그래서 첫 만남은 아마 그 시기가 그 경호원들의 정언이 옳다면은 네. 그렇게 만난 시기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걸 종합해 보면 첫 만남은 유경수 여사가 최태민 씨를 뇌훈련시키는 어떤 트레이닝 코치로 박근혜 이 당시 영예에게 이렇게 붙여줬다 이런 얘기인 거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붙여줬다는 얘기는 표현이 좀 그렇고. 아니, 부모니까.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획에서. 내 훈련을 좀 시키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기대는 뭐 어머니로서 할 수 있죠. 아, 그렇죠. 예? 근데 요즘도 뇌훈련이란 말이 생소한데 그 당시에 예. 박근혜 영예가 고3 때면 상당히 옛날인데 그때 뇌훈련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거짓말이신가요? 박근혜 대통령? 뭐 기억을 못 하셨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상당 부분들이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사실대로 알려야 될 때도 왔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있죠. 사실대로 알려야 될 때니까 예. 오늘 저 이영도 회장님 모신 것도 우리가 이제 그래서 모신 건데 이제 쭉 숙모회에서 경호원 출신들한테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최태민 씨와의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 처음 만난 겁니까? 편지로 이렇게 만난 게 맞습니까? 아니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지금 네. 뭐 어제도 방송에서 네. 그 박건영 씨 남편 되는 신동욱 씨나 네. 또 그 최태민의 그 아들이 이제 증언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뭐 그 문제는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정확하게 해야 건데. 돼요. 편지로 지금 대통령은 2007년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편지로 위로 차원의 최태민 씨 한 걸 갖다가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데 처음 만난 게 편지로 만난 게 아니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니까 네. 이 회장님이 아시는 대로 오늘 좀 나오신 김에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이제 그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네. 제가 알기로는 네. 그 대통령께서 고3 때에 박근혜 대통령 고3 때. 예, 네. 고3 때에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네. 이제 그 아마 그 이렇게 뇌 훈련하는 그런 뇌 도움, 훈련. 예, 그런 도움을 받은 걸로 저는 그 당시에 그 경호원 가족 경호원들로부터 그런 얘기는 들은 바가 있죠. 그 대통령 가족 경호는 일거수일투족 다 따라다니니까.